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완료와 함께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앞서서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이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버스 200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위 200개의 종목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어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53.5%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았던 분기 이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섹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는데요. 다만 조선, 호텔 레저, 전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적자폭이 심했고요. 미디어 엔터, 화장품, 소매, 유통 등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의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1분기 때 설마 전쟁이 나겠어? 저 역시도 설마 전쟁이 날까요? 라는 식으로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짜 전쟁이 났네요. 네, 전쟁이 났던 부분,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야, 이거 다시 우리나라도 봉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빙이었던 선거도 굉장히 시장을 불안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굉장히 컸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치솟았고, 그 다음 환율 부분도 오르면서 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크게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들이 전망치를 상회하여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우려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전쟁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유가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가를 수입해야 되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 환율이 안정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중국 봉쇄 조치의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의 영향력으로 기존의 대형주들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종목 실적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오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현상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어떤 종목들이 더 좋아질까요? 저는 2022년도 연간 전망치가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 변화된 기업들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줄을 친 6개의 기업이 추려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연간 전망치 변화율은 11.4%로 변했는데 마침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더 높아지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3분기 때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4분기 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분기 때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모습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2분기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연간 전망치 변화율은 94.4%로 변하게 되었네요.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도 역시 2분기 때 올라갔다가 3분기 때 살짝 꺾이고 4분기 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간 전망치 변화율은 14%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오일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3분기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하락하고 3분기 때 살짝 올라가지만 4분기 때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전망치 변화율은 45.4%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LG화학은 살짝 2분기 때 내려가지만 3분기 때 다시 회복을 하면서 4분기 때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큰 하락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전망치 변화율은 13.2%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알뜰매는 어떤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맞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2분기 때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3분기, 4분기 때 그래도 등락폭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최우선순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저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되어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전쟁이 완화가 되고 경제가 정상화 단계를 이루어 나갈수록 이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적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박차고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소소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LG화학주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오를 때 패시브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소소라는 관점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쫙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놓치고 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거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있는 종목들만 채취를 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람을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퍼센트를 계산을 한 거니까요. 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상회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2360%, 텔레칩스는 525%, 롯데칠성음료는 369%, ST팜은 231%, 섬강밴드는 210%, SKD&D는 206%, SK가스는 169%, TKG 휴캠스는 142%, TYM은 140%, 녹십자는 138%, LIG 렉스원은 113%, 윈스는 90%, 스튜디오 드래곤은 89%, 칩스앤미디어는 83%, AP 시스템은 72%, 현대위아는 63%, 크래프톤은 62%, LG에너지솔루션은 58%, 현대홈쇼핑은 57%, 환인제약은 56%, SK이노베이션은 55%, 삼성물산은 54%, 삼성생명은 53%, 하나생명은 53%, 풍산은 45%, 루트로닉은 44%, 아모레지는 43%, TSE는 43%, 삼강 MNT는 43%, 풍산은 41%, GKL은 40%, LG전자는 39%,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7%, 포스코홀딩스는 36%, 진성TEC는 35%, 도이치모터스는 35%, 덴티움은 35%, 원익QNC는 34%, LX세미코는 34%, 아비코전자는 33%, 현대글로비스는 33%, 동국제강은 33%, 골포조는 32%, 이렌텍은 32%, SBS는 32%, KCC는 30%, 카카오페이는 27%, 두산밥켓은 24%, DB하이텍은 21%, 삼성 SDS는 19%, 심텍은 16%, JVM은 14%, 삼성 SDI는 12%, 이누션은 12%, 만도 12%, S&T 모티브는 11%, 한솔재지는 영업 부분이 11% 상회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컨센서스 하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교는 마이너스 3,475%,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1,733%,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 1,069%, 현대미포조선은 마이너스 822%, 서울바이오시스는 마이너스 495%, 현대미포조선은 마이너스 413%, 효성화학은 마이너스 323%, SKI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314%, 지역 난방공사는 마이너스 215%,
한정기술은 마이너스 202%, 한울바이오파마는 마이너스 149%, 서울반도체는 마이너스 147%, 롯데하이마트는 마이너스 147%, RFHIC는 마이너스 137%, 컴투스는 마이너스 136%, 컴투스 홀딩스는 마이너스 129%, 콘텐츠리 중앙은 마이너스 127%, 넷마블은 마이너스 125%, 동아 소시오홀딩스는 마이너스 121%, 효성중공업은 마이너스 118%, 대한유화는 마이너스 115%, 웅진싱크빅은 마이너스 113%, 쌍용 CNE는 마이너스 98%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컨센서스는 없지만 이 알뜰맨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올해 흑자 전환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IL, 포스코 ICT, HLB, 스맥, 종근당 바이오, 엘컴텍, 아가방 컴퍼니, 아스트, 큐렉소, 코텍, 소니드, 한탑, 화천기계, SG세계물산, UIL, 신성 ENG, 사마 네트워크스 순이었습니다. 컨센서스 역시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으로는요, 위메이드 맥스, 현대 에버다임, 미래에셋 생명, GC셀, 사마 페인트 공업, KT 알파, TCC 스틸, 신진 SM, 심텍 홀딩스,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솔 테크닉스, JW 신약, 보락, IDP, CM 플러스, 빅술론, 티플렉스, 태광, 코아시아 옵틱스, 엠로, YMC, 랩지노믹스, 미래에셋 생명, 대한전선, GS 글로벌, 멀티캠퍼스, YG 플러스, DKT, NI스틸, 옵티시스, 줌 인터넷,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스코 엠텍, 오스템 임플란트 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알뜰맨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거 뭐야? 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역시 이것은 여러분들께 퀴즈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퀴즈를 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하단에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정말 성의를 담아서 박수를 막 쳐드릴게요. 네, 제가 뭐 상품 주거나 뭐 이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품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품으로 극찬의 박수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바라보셨을 때 정말 내 종목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구나, 실적이 잘 나왔구나 하는 종목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 종목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나왔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연구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올라가고 무조건 내려가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추측을 하시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시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